안녕하세요. 해피아이백과 김성입니다. 오늘은 망막 점막 수술에 대한 궁금증 한번 풀어볼 텐데요. 안과 수술 중에서도 망막 수술만 연간 500여 건 그리고 총 누적 건수가 만여 건에 달하는 망막 수술의 대가 김철구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망막 박리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위에 나오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망막 점막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원장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망막 안막이라고도 불리는 망막 점막 어떤 질환인가요? 말 그대로 망막 위에 껌같이 끈적끈적한 압박이 생겨서 망막의 구조를 망가뜨려서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 망막 점막의 치료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막 점막이 있더라도 증상 없이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어 내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건강검진상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망막 점막을 가진 환자들 중에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0 내지 2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체가 굴곡져 보이거나 물체가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보이거나 시력이 0.6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막 점막의 치료법은 수술밖에 없지만 그 증상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당장은 수술을 하지 않고 또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망막 점막을 진단받고 온 환자가 있었는데요. 시력이 한 0.9 정도로 괜찮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수술이 이르다라고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한 4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하게 하셔서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망막 점막 수술의 이 결정적인 장면 보면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장면 함께 볼 텐데요. 이 망막 점막 수술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또 뭘까요? 예를 들어 이제 붙어 있는 두 장의 종이를 분리하는데 이것이 단단히 붙어 있으면 둘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예, 또 분리하는 도중에 종이가 찢어지는 경우를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망막 점막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망막의 손상 없이 이 점막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벗겨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을 얼마만큼 벗겨낼지도 역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벗겨낼지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 뭐 수술 전에 모든 의사가 그렇겠지만 안저 사진이나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검사 소견하고 실제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벗기게 되면 네. 망막의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또 너무 적게 벗기면 주름이 잘 펴지지도 않고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점막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 보이거든요.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사실은 이 투명하고 얇은 이 점막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특수한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망막 점막의 두께는 정상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약 5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분 이 망막 점막만 잘 짚어야 되는데 실제로 투명한 막을 정확하게 짚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망막을 짚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안과 수술이 이 밀리리터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망막 점막은 마이크로 단위로도 진행이 되네요. 그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뭐 한 번에 쉽게 벗겨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딱 달라붙어서 쉽게 벗기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경우를 무리하게 벗기다 보면 이제 망막 조직이 함께 이제 끌려오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망막이 손상이 되면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심하고 집중을 기해서 이 망막 점막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럴 때 또한 이제 얼마만큼 벗기느냐, 그리고 벗기는 거를 또 좀 놔두느냐, 남겨두느냐, 좀 더 벗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사실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또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처럼 경험이 많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술의 중요 장면까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수술 앞두신 분들은요, 내 눈에서 어떤 수술이 진행이 될지 같이 보면서 설명 들어보니까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막 수술이 참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수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원장님, 이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마이크로 단위의 까다로운 수술도 다른 의사들께서 우리 부원장님께 많이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경험도 많이 쌓아 오셨는데, 경험도 경험이지만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저 역시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수술한 영상을 몇 번이나 이제 반복해 보면서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했지라는 점도 분석을 해보고요. 또 뭐 잘 안 되고 어려운 또 막히는 경우에는 이제 선배분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업무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20년 동안 충분히 많이 해오셨으니까 조금 게을러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이 수술은 내가 하지 않으면 이 환자 수술 받지 못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또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망막 수술의 대가 김철구 부원장님과 함께 망막 점막의 치료법, 그리고 이 수술의 결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수술 앞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망막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가 병원이 함께합니다.